엔돌핀, 다이돌핀. 엔돌핀 들어보셨죠? 웃을 때 나오는 엔돌핀. 많이 재밌게 해드립니다, 설명을 제가. 제 꿈이 개그맨이었거든요. 웃기게 생겼을 거예요. 아무튼 되게 많이 웃으세요. 강의 1시간 내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감동의 눈물을 갈 시간을 가져요. 한 번쯤 아이를 꼭. 이 편은 아빠, 엄마가 하나가 되어 아이를 믿고 끝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독수리를 키우듯이 단호하게 아이를 키우는 겁니다. 이 솔루션을 저희가 많이 연구 끝에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하는 미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어떻게 해요? 아이가 친부모님이 원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받느냐? 홈스테이 가정, 코디네이터, 또 우리 발그메리교 선생님, 또 주변 교회나 학교 친구들, 지인들을 통해 이분들이 내 천사고 내 선생님들이다 라는 마음으로 아이가 아예 한국 아빠 엄마를 잊고 이분들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도움도 이분들께 받으면서 해결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그럼 마음 편할까요? 아닙니다. 애들 보내면 저희는 부모님들이 연락을 할 데가 없거든요. 저희 말고. 이거 보통 긴장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이걸 각오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상담할 때 서로 함께 계약이라는 건요. 함께 한 팀이 되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야 계약하는 겁니다. 돈을 줬으니 해결해라. 안 됩니다. 그러실 거면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주셔야 됩니다.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그만큼 어려워요. 내가 아이를 인성적인 거나 이런 걸 터치 못한 걸 남이 하라고 하는 게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애들은 어쨌든 미국에 가서 직접 자기가 말로 하든 글로 쓰든 도움을 받도록 막 몸부림을 해요. 그래서 호스트한테 처음에 도움 받으면 웬만하면 되거든요. 안 될 경우에 지역 관리자인 코디네이터한테도 연락을 해보고 아니면 저희 선생님께도 연락해서 코칭을 받아보고. 근데 저희가 CCTV가 없어서 궁극적인 해결은 애가 해야 돼요. 그걸 꼭 하셔야 돼요. 내 인생 남이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러면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성장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3살에서 5살 더 먹는 것처럼 바뀌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 아등바등할 때 애들이 사람은 왜냐면 생존 에너지 있죠. 막 긴장할 때 엔돌핀 나오고 막 나오게 하는 거죠. 아드레날린이 나오게 하고 예를 들면 각종 이런 것들이 새 힘을 줘서 돌파하게 하거든요. 그럼 문제가 생각보다 작아 보여요. 근데 안 하려고 할 때 피할 때는 문제가 작은 것도 수박만해 보여요. 미국 가면요 단절을 통해 내가 이젠 해내야 되는구나 배워요. 이 약 물고 사는 법을 배워요. 그렇게 한번 해본 애들은 이게 안 없어집니다. 다시 한국에 돌아오면 잠깐 편해진 것 같죠? 다시 이런 독립과 또 스스로 해결해야 될 일이 생기면 그때 그 경험이 살아나요. 세상은 쉽지 않다는 걸 잘 가르쳐줘야 돼요. 쉽지 않으니 내가 다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물론 맨날 쉽지 않다고 부정적인 얘기만 하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죠. 도전을 하게 하고 실패란 없다는 걸 가르치고 움직이게 하는 거죠. 저희가 아이들을 도와줄 때 이건 교환학생을 지금 하고 생각하시거나 또는 현재 가 있거나 이런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인데 우리 오은영 박사님이나 백종원 대표님이나 여러 가지 리얼리티 프로그램 보면 CCTV를 다 찍어놓고 보죠. 왜 그러냐면 그게 객관적이어서 그래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연락을 받고 소식을 듣지만 이게 아이 입장만 들으면 모르겠어요. 이게 있고 또한 부모님께 얘기한 거랑 그래서 부모님이 저희한테 전달하시죠. 그럼 저희는 아이들한테 다시 확인하죠. 그래서 확인이 하면 얘기가 달라요. 또 애들은 이미 한번 부모님께 쏟았기 때문에 마음이 풀린 건지 괜찮다 그래요. 이게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난리가 나 있는데 저 감당하느라 밤낮을 못 자고 감정노동하고 진짜 너무 힘든데 애들은 뭐 아무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랑 이 한 팀이 되게끔 가기 전에 사전교육 굉장히 많이 교육을 시켜드리고 하는데 이게 너무 중요해요. 애들이 독수리처럼 똑같아요.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엄마가 둥지에서 먹을 거 갖다 주고 막 둥지 따뜻하고 좋잖아요. 근데 나중에 둥지에서 뭐 나와버리죠. 막 팍팍 하면서 막 움직이게 하고 나가면 절벽이에요. 확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진 애를 죽을 때 딱 데려오고 또 다시 또 죽을 때 데려오고 그때 아등바등 하다가 어때요? 날개 근육에 힘이 붙고 마침내 새중의 왕이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그래서 제일 멋지게 성장시키는 프로그램이라서 그냥 유학 프로그램이랑 완전히 달라요. 이거는 제가 반드시 꼭 나중에 영상을 찍을 건데 이 유학 업계가 시작이 잘못됐다는 거. 그러니까 이미지가 안 좋지 않습니까? 너무 막 먹튀 여러 가지 안 좋은 게 있으니 그냥 가격으로만 비교하고 프로그램이 어떤지를 설명을 해내는 데가 별로 없어요. 이게. 한 분야에 이 분야 특히 뭐 5년에서 10년 이상 하고 이런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고생과 계약할 때만이 아니라 이걸 다 끝까지 해본 사람들이 만든 노하우는 달라요. 결국 이거는 결코 쉬운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 업계에서 이 본인께 인식이 잘못됐다면 저희가 꼭 바꿔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들한테도 인생은 유한하고 우리는 여기 세상에 태어나는 게 순서가 있었지만 떠나는 순서는 없다. 아빠 엄마 언제 돌아가실지 아무도 모른다. 꼭 알려드려요. 그 긴장감 빨리 느껴야 돼요. 그거를 선진국 빨리 가르치니까 정신을 번쩍 차리고 특히 유대인 있죠.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분들 흐트러지니까 그 하브르타 교육 들어보셨을 텐데 그 교육 그거예요. 한 8세만 되면 혼자는 살 수 있게 만들 정도로 키우는 거예요. 왜? 흩어지는 일이 자꾸 생기니까. 얘가 부모님이 없어져도 혼자 살아내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얘네는 결혼식 때보다 성인식 할 때 3천에서 5천만 원 주면서 혼자 창업도 해보게 하고 다 시키죠. 유대인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단점도 있고 다 배우라는 건 아닌데 적어도 어떤 마음으로 아이들 키우는지는 정말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애들은 부모님이 실제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못 도와주는 상황이 되면요. 어때요? 스스로 뭔가 하기 시작해요. 스마트폰이나 게임도요. 막 미국 가면요. 인터넷이 너무 느리거든요. 재미없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은 대화, 교제, 같이 여행 다니고 같이 운동 경기 보러 가고 늘 함께하는 이 삶을 느껴보면 사람은 사람에게 가장 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아이들이 점점 핸드폰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 느린 게 나아요, 차라리. 느려서 안 보이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심심하면 나쁜 게 아니에요. 심심해야 창의성이 생기고 별짓을 다 해서 나중에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세상에 똑똑한 상위 1% 인재들은 심심하게 만들어서 뭐든지 하게 만들어요. 사람은 자기가 놀고 재밌기 위해서는 다 해요. 다 할 수 있어요. 저는 교회 게임 있죠? 아이엠 그라운드 같은 걸로 세상에서 이렇게 돈도 안 들고 재밌는 거 처음 해봤다고. 그분이 크리스찬이 아니었는데 같이 일하는 분이었는데 제가 교회 게임을 했어요. 회사에 밤샜어요, 저희. 배꼽 찢어진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돈 안 들고도 이렇게 재밌게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술도 안 먹은데도 재밌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이제 우리가 키운 게 잘못됐다 생각하지 마시고 더 늦기 전에 더 늦으면 더 힘들어져요. 근데 너무 많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단호한 훈련을 하셔야 돼요. 단호함이 아무 때나 뭐 화내라는 게 아니라 얘가 기본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 예절과 또 자기가 해야 될 기초 학업 또는 학교 등교, 기초 해야 될 거 있죠. 이것도 안 한다. 그거는 진지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못하게 뭔가를 끊든가 돈이 됐든 그죠? 밥이 됐든 여러 가지. 그래서 애들이 세상이 스스로 내가 굴복이라는 걸 배우고 복종이라는 걸 배우고 권위라는 걸 배우죠. 미국이라는 나라 가서 한국 학생들이 제일 많이 깨지는 경우가 권위를 몰라서거나 예절 때문이거나 또는 거짓말하고 변명할 때예요. 정직하지 않고 약속 지키지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선진국은 그렇게 중요시해요. 그러니까 예절을 꼭 가르쳐야 돼요. 근데 그 메가스터디의 손주은 회장님 있죠? 사교육의 전설. 이분이 그래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보통 꽤 재밌고 즐거운 일을 찾게 된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쉽게 재밌고 즐거운 건 다 나쁜 거라 그래요. 우리가 PC방에서 밤을 새우고 집에 오면 환희에 차오르느냐고. 절망감이 없는 사람은 너무나 연약해서요. 죄성이 너무 강해요. 자아가 죽지 않고 자꾸 살아나나 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기까지 했던 이유는 사람이 안 바뀌어서요. 사람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게다가 성령님까지 보내서 우리 직접 이끌고 가시게끔 한 거는 뭐예요? 주의 은혜가 강권적으로 임해야만 우리 바뀌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아이를 사랑할 수 없고요. 아이들은 자기 힘으로 바뀌기가 되게 힘들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밖에, 은혜를 찾는 것밖에 없다는 걸 참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요, 예수님의 몸값만큼 비싼 아이들이에요. 엄청난 값어치예요. 지가 그걸 알아야 돼요. 내 자존감, 내 값어치를 알아야 함부로 나를 쓰지 않아요. 함부로 시간을 소비하거나 내 영혼육을 함부로 쓰지 않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단호해야 됩니다. 잠언의 말씀들, 제가 구절들을 한번 하고 싶은데요.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되 죄성을 다루게끔 이 단호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이제 핵심적인 얘기를 드리면 단호한 거 이런 것도 필요하고 결국 단호하려면 뭐예요? 아빠 엄마가 한 팀이 되는 게 결국 성공적인 자녀 교육이고 진짜 행복이에요. 가정이 하나 될 때만큼 행복한 거 정말 저는 뭐 없다고 봐요. 그 기쁨은 없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우리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우리들 선생님입니다. 아이들 때문에서요. 내 뜻대로 유일하게 안 되는 이 자녀 때문에 우리가 모이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찬스 같아요. 참된 기쁨을 회복하라고. 세상에서 아무리 인정받아도 이 가정의 회복만큼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설명회 부모님들이 오시면 우리 부모님들은 최고입니다. 이렇게까지 아이들 위해 헌신하고 최선 다하는 분은 없습니다. 역대 최고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이 이제 좀 편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애는 어떻게 하죠? 미래는 어떻게 하죠?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믿고 맡기고 저희에게 선생님들에게 던져보시고 두 분만 친밀하게 잘 지내면 아이들은 얄미울 정도로 잘 지낸다는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제가 설명회 오면 참된 기쁨을 조금 샘플을 맛보게 해드리려고 제 강의를 되게 많이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두 가지를 드리려고 해요. 엔돌핀, 다이돌핀. 엔돌핀 들어보셨죠? 웃을 때 나오는 엔돌핀. 많이 재밌게 해드립니다. 설명해 오면 제가. 제 꿈이 개그맨이었거든요. 보면 웃기게 생겼을 거예요. 아무튼 되게 많이 웃으세요. 강의 1시간 내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감동의 눈물을 갈 시간을 가져요. 한 번쯤 아이를 꼭 서로 안아보고. 사람이 이 사천배 되는 거는요. 약도 없고요. 웃어도 안 나온대요. 언제? 깨달을 때, 감동이 밀려올 때. 우리가 음악을 듣든 책을 보든 할 때 깨달을 때 아멘이 나오고 막 소름이 돋고 그때 4000배가 치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사는 사람들이 성직자다 아니면 지휘자 이런 분들이 음악이나 아니면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니까 너무 많이 치유가 일어나고 건강한 거죠. 이 시간을 애들에게 맛을 보게 해주면 저희 설명할 땐 꼭 이 맛을 보게 해줍니다. 그럼 아이들은
게임만으로 계속 했던 잠깐의 즐거움과 비교가 안 되는 뭔가 이 힐링 너무 좋구나. 이걸 많이 보면 얼굴이 어때요? 생기가 생겨요. 부모님께 약속드려요. 저희를 방문하시면 눈에는 총기를, 얼굴에는 생기를, 마음에 열정을 심어드린다고 해요. 이때 잠깐 딱 심어드리면 애들이 뭔가 해보려고 해요. 부모님 떠날 준비를 뭔가 해요. 사람은 나도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빠 엄마에 대한 친밀성에 대한 얘기 꼭 드려요. 아빠 엄마가 친밀하면 아이는 교환학생, 유학 뭐든지 다 해냅니다. 두 분이 잘만 지내면요, 애는 그 언어를, 부모님 쓴 언어를 쓰고요, 부모님이 했던 문제 해결 능력 이걸 그대로 해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은요, 정말 종합 시스템 같아요. 저는 그냥 갔다 왔더니 영어만 잘하더라, 이게 철들더라가 아니라 아빠 엄마와 온 가족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와, 저는 이것 때문에 일을 하는 거예요. 네,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 저희를 만나는 건요, 근데 반대로 부부간에 이제 친밀하지 못한 가정의 아이들은 적응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그리고 희한하게 그런 가정일수록 아이한테는 더 애상을 받쳐요. 사랑하는 것좀 더 잘해주는데 더 그러다가 애들은 부담을 느끼고 부모님은 더 크게 기대하다가 실망을 해요. 그러니까 서로 부부끼리 남 탓하고 저희한테 와가지고 싸우는 경우 많거든요. 다 부부도 와서 거예요. 막 너무 보는 게 괴롭죠. 그러니까 저희는 아빠 엄마가 화목한 모습을 너무 보고 싶은 거죠. 애들도 보고 싶어요. 그런 애들은 저희는 이 일을 하면서 한번 맡은 학생을 포기는 쉽게 잘 안 해요. 정말로. 애들은 믿거든요. 근데 저희가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때요? 아빠 엄마를 감당 못했을 때예요. 저도 한계가 있습니다. 부족한 게 많습니다. 정말 나누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또 재단은 어떤지 호스트는 어떤지 현지 상황을 아무도 모르거든요. 부모님들은 알 수 없거든요. 저희 거 선택하신 거니까 힘들어도 저희한테 당연히 얘기할 수밖에 없고 저희가 잘못하면 저희가 혼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갭 차이를 줄이는 게 너무 어려워요. 미국에서 기대하는 바 또 한국에서 기대하는 바가 너무 다르거든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은 걸 케어해주길 바라는 게 돼요. 아무래도 그렇게 자랐으니까. 근데 미국은 벌써 청소년이면 어른처럼 해요. 다 스스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일거수일투족 다 얘기해주거나 이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경제적이다, 가성비 좋다고 해서 인기가 있지만 여기 가성비가 쉽게 뭐 얻을 수 없다니까. 그런 거 다 나쁜 거라 그랬죠. 네. 애를 그만큼 믿고 맡기고 고생시킬 각오를 해야 이 가성비가 효과가 있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학대하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분들도 행복하고 싶어 하는데 아이들이 너무 이 멘탈이 이게 성장이 안 돼 있으니까 여기서 못 받쳐주는 거예요. 이 내막을 다 말씀드리기도 되게 힘들어요. 왜 애를 욕하는 것 같아요. 애를 욕하는 듯이 상황이 되면 부모님들은 왜 자기 자신을 욕하는 것 같거든요. 부모님. 근데 전 답 찾을 겁니다. 포기 안 합니다.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을 어떻게 포기합니까? 저는 반드시 교육과 문화계에서 세계를 정복하고 정말 세계의 모든 아이들 살려내는 일 할 거예요. 전 최고가 돼서 정말 아이들에게 가정에 참된 힐링과 회복, 엔돌핀과 다이돌핀이 나오게 하는 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모님이 저희를 삼촌 고모로 믿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면 힘들어도 버텨주시면 3개월 정도 지나면서부터 웬만하면 애들 잘하거든요. 연락할 일이 없어요. 저희한테는.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40, 50년 동안 살아온 삶이 있고 패턴이 있으니까 어때요? 한 번에 고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성품, 인격, 사고방식 이런 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늘 아빠, 엄마가 친밀성을 회복하시고 또 어딘 그래요. 엄마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말을 안 듣는데요. 그래서 그때는 엄마가 먼저 상담실을 다니시라고 즐거운 걸 하시고 맛있는 걸 드시고 여행을 가시고 이렇게 하라고 해요. 가라는 게 환자가 아니라 내가 할 말을 얘기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걸 부모님 먼저 쏟아낼 때가 있고 나를 수용해 준 데를 경험해야 여유를 찾게 돼요. 마음 회복이 되면 그제서야 남편이 보이고 이 단계가 되게 중요해요. 차근차근 한 단계씩 해야. 저희한테 오자마자 무조건 선발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애들은 얄미울 정도 잘 지내니까 아시겠죠? 부모님, 아빠, 엄마만 신경 쓰세요, 서로. 그래서 신기하게도요, 이 아빠, 엄마의 친밀성으로 애들이 자존감이 높아지죠. 그리고 미국 가면요, 굉장히 가정 문화나 친구 문화나 이 대인관계를 굉장히 많이 배우게 하고, 그다음에 인정과 지지를 잘해줘요, 리액션을. 애들이 되게 행복해요. 자존감이 올라가면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공부하고 싶어져요, 그제서. 우리는 공부해라 그러면 사춘기 때 전쟁 난다고 대표님이 영상에 얘기했죠. 사춘기 때 공부해라는 얘기 하지 말라고 했죠. 하는 마음을 생기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근데 어떻게 생기냔 말이에요. 생기는 게 희한하게 자존감이 올라가면 해요. 애들이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미국에 저희가 보내면서 이런 핵심이 숨어 있어요. 미국이 지금도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고 하는 건요. 특히 여기 상위 1% 애들, 애플, 구글 회사들의 상위 1% 인재들. 요즘 또 챗 GPT가 나오고요. 그죠? 인공지능 때문에 우리가 막 난리가 났죠. 걱정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에 쥐지 않는 법. 이지성 작가의 에이트 책에도 나오지만, 이분이 내 아이를 위한 인문학 교육법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 선진국들은 지금도 인문학을 하게 하고, 인문 고전을 읽게 하고요. 철학, 수학, 물리학, 항상 사색하고 생각하고 대화, 토론이에요. 이 미국식 교육이 살아있거든요, 이게 아직도. 이런 아이들이 인공지능에 뒤처지지 않아요.
공감, 창조적 상상력. 이게 앞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이걸 배우게 하는 거예요. 미국 가면 에세이를 많이 쓰고 글을 쓰고 발표를 많이 하고요. 내 의견을 얘기하면 틀렸다고 안 해요. 오히려 똑같은 걸 하면 창의력이 없다고 안 좋게 봐요. 미술도 완전히 달라요. 미국은 계속 괴짜 같아도 새로운 걸 하는 걸 좋아해요. 그 아이들이 미국 가면 내가 뭘 하든 나를 존중해 주니, 내가 예절과 규칙을 잘 지키는 한에서 내가 어떤 걸 하든 나를 인정해 주니까 행복한 거예요. 수학을 막 발로 풀어 애들이. 수학이 너무 쉽거든요, 미국 가면. 그러니까 애들이 인정받아요, 칭찬받아요. 그럼 갑자기 공부할 맛이 나고요. 그다음 내가 의견을 얘기했더니 좋아해줘요. 내가 말하는 게 남이 받아준다는 건 굉장히 기쁜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할 맛이 나요. 이거 추가로요, 미국이지만 아이들에게 이건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지성 작가의 책에 나온 겁니다. 집중력이에요. 그러니까 산만한 상태로 8시간 하는 것보다 집중력 있게 1시간 하는 게 좋은 거죠. 부모님들이 돈을 써서 유명한 학원도 보내고 숙제도 막 시키고 고액 과외를 해도 만약 성적이 안 올랐다. 그건 아이가 집중하지 않고 있는 거죠. 또는 아예 집중할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집중력이 언제 나오냐는 거죠. 즐거운 마음에서 나옵니다. 아버지 손흥정 씨는요,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무조건 나가서 놀라 그랬어요. 계속 놀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이것저것 경험하다가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내요. 그 다음엔 때려 하지 말라고 그래도, 책을 읽지 말라고 그래도, 공을 차지 말라고 그래도 해요. 즐거운 마음이 생기면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631 교육법을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이지성 작가가. 예를 들어 8시간 60%, 30% 13일 이건데 60%는 노는 시간. 한 4시간 48분. 그럼 2시간 24분은 공부하고 48개를 읽게 하는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를 만들고 싶으시죠?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이의 두뇌가 잘 쉬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날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즐거워야 스트레스가 날아가거든요. 그때 집중력의 근원인 뭐예요? 알파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 때 잘 놀아야 돼요. 저도 학생들에게 늘 얘기해요. 공부해도 불안, 이도저도 아닌 것처럼 불쌍한 게 없다는 거예요. 놀 거면 지대로 잘 놀고 와서 행복을 충만하게 딱 충만해지면 기름이 꽉 차면 그때 미친 듯이 하라는 거예요. 공부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에게 공부하는 이유를 가르쳐서 스스로 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이 공부해야 될 이유, 동의할 수 있을 만한 이유를 찾도록 해야 돼요. 저희는 교환학생 통해 사교육이 없거든요. 가면 애들이 학교 끝나고 뭐 하냐, 우리 학원 가야 되는데 한국은 이렇죠. 애들이 할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사색, 아까 얘기한 상위 1%들이 하는 거. 사색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때 나는 누구인가? 사람이 평생 나는 누구인가?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걸 보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쳐들고 어른스러운데 나는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생각하는 시간이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딱 잡히는 거예요. 갔다 올 때쯤 되면. 그러니까 애들이 막 잠도 안 자고 공부를 그러부터. 세 번째, 아이의 현재를 이해, 그리고 미래를 믿어야 합니다. 아이가 공부를 못하고 있다면 지금 아이의 마음가짐과 공부 방법이 잘못된 거죠. 그럴 때 부모가 아이를 믿고 있다는 것을 수시로 알려주면서 아이의 두뇌에 자신감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게끔 심어주면 아이가 달라져요.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자체의 몸값인데 우리가 어떻게 대충 살아요. 절대 우리 바보 없습니다. 수포자 날도 아닙니다. 우리가 선포하니까 그것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 확언을 해야 돼요. 믿으면요, 말도 안 되게 에너지, 애들 능력을 발휘합니다. 저는 수포자들 1등급 반응 많이 봤어요. 대표님 딸도 그렇고 그 외에도 많이 봤어요. 마음가짐 바뀌면 돼요. 영어로 된 책으로만 공부 다 했는데 한국말로 된 수학을 왜 어려워합니까? 달라진다니까요, 태도가. 아이 마음 안에서 공부할 준비가 돼야 그 다음엔 어떤 선생님을 붙이든 학습법 인강을 하든 이런 게 그때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아이의 마음에 집중해달라. 너의 마음이 어떠니? 하고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가지고 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해요. 오늘의 칼럼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1, 2편을 나눠서 이렇게 길게 했는데 우리 부모님과 학생이 진정한 행복을 얻는 법에 대해서, 또 자녀가 공부하는 마음을 얻게 하는 법에 대해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이랑 연관시켜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보았던 거죠. 결론적으로 저희가 17년 동안 어떠한 경험과 스토리를 갖게 되는지를 녹여놓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대로 이제 알려드릴 겁니다. 완벽한 거 없습니다. 하지만 한계를 인정하되 한계를 돌파하는 아이를 만들어 드리겠다는 거예요. 완벽한 세팅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아이가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위협을 받거나 학대당한 게 아니라면 나머지는 스스로 돌파하게끔 만드는 게 진짜 성공인 거죠. 그래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프로그램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정말 감정노동도 심하고요. 미국과 한국의 갭 차이를 줄이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렵기 때문에 더 우리가 해야 된다고 저희는 선포해요. 더 포기 못한다고 선포해요. 막 터지게 힘들어하고 깨지고 싸우고 부모님이랑 서로 힘들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어요. 사실 90% 지내거든요. 그 와중에도 5% 정도는 굉장히 고생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실패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희는 늘 얘기해요.
왕복 티켓이 있다, 너에게는.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해라. 힘들면 돌아와도 된다. 근데 아이들은 그 부모님의 사랑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아빠 엄마 내 편이구나. 그거 알면 왕복 티켓 중도 하차 안 해요. 끝까지 합니다. 근데 아빠 엄마가 못 버텨서 결국 한 3개월 못 버텨서 겨우 개입하고 이러면 애들은 그 안에 숨어 들어가요. 그렇게 원상태가 돼요. 그래서 오늘 얘기가 정말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엔요, 이 세부적인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좀 더 실상, 유학업계 실상을 알려드리고, 미국 재단에 대한 이야기, 재단의 차이, 그다음에 학생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이것도 알려드리고, 사전교육에 대한 거, 프로그램의 장단점, 한계 이런 걸 잘 나눠드리겠습니다.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어디서도 못 보는 정말 눈물과 피땀으로 만들어낸 이 과정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배우시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멋지게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아이들을 믿어보세요. 반드시 해냅니다. 지금까지 잘 웃게 생긴 밝은 미래 교육 11년차 교환학생 전문가 영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